오늘 과학 수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과학책 84쪽과 85쪽, 실험 관찰 39쪽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꽃을 선물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축하할 일, 감사할 일, 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 우리는 꽃들을 주고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작 꽃의 색이나 향기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세한 생김새에 대해 잘 들여다보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꽃은 혹시 무엇을 닮았는지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이 꽃은 꽃의 생김새가 마치 주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복주머니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요광꽃이라고도 불린대요. 이 꽃은 무엇을 닮았나요? 네, 가운데 꽃은 길쭉한 형태이고 옆으로 갈래가 진 꽃은 마치 날개를 활짝 편 황새 같아 보인다고 해요. 해오라기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은 해오라비 난초입니다. 이 꽃의 줄기는 4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덩굴 손이 있어서 물체를 감고 올라간다고 해요. 떠오르는 물체가 있나요? 네, 마치 모양이 시계를 닮았죠? 그래서 시계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의 크기와 생김새는 이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해요. 오늘은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조사해보고 그 다음 다양한 꽃가루 바지 방법을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의 일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꽃은 사과꽃인데요. 사과는 많이 먹어보았지만 사과꽃을 직접 본 적은 잘 없지요. 사과꽃의 구조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사과꽃은 꽃잎과 암술, 수술,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꽃잎이고요. 이 부분이 암술입니다. 암술 주변으로 수술이 보이고 다음 꽃받침이 보이네요. 이처럼 대부분의 꽃들은 이 사과꽃과 같이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꽃이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수세미의 오이꽃이라는 꽃은 암꽃과 수꽃이 이렇게 따로 있대요. 그래서 암꽃에는 암술만 있고 수술이 없어요. 그리고 수꽃에는 수술만 있고 암술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한 식물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특이한 꽃들이 많지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백합과 장미꽃의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을 분리해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백합꽃은 꽃받침과 꽃잎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마치 다 꽃잎 같아 보이지만 가운데 세 갈래가 꽃잎이 되고 뒤를 받치고 있는 것이 꽃받침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암술꽃과 장미꽃의 생김새를 잘 살펴보았나요? 둘 다 꽃잎과 꽃받침, 암술 수술이 있었지만 모양이나 생김새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해 봅시다. 잘 조사해 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꽃의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곤충들을 유인해서 꽃가루 바지가 잘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꽃가루 바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꽃받침은 꽃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암술은 수술해서 만들어진 꽃가루를 가지고 꽃가루 바지를 거쳐 씨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꽃가루 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에 붙어 있는 꽃가루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백합꽃의 수술이에요. 수술 머리에서 꽃가루를 한번 긁어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봄철에 노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네, 수술 머리에서 이렇게 긁어낸 꽃가루가 보이죠? 이 꽃가루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암술과 만나 꽃은 씨나 열매를 만든답니다. 꽃가루 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술이 수술해서 만든 꽃가루를 받는 것을 꽃가루 바지라고 해요. 한자말로 수분이라고도 하는데요. 받을 수, 가루 분자를 써서 꽃가루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들은 스스로 꽃가루 바지를 할 수가 없어요. 곤충이나 새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함께 꽃가루 바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곤충에 의해 꽃가루 바지를 하는 꽃을 우리는 충매화라고도 합니다. 곤충들을 유인해야 하기 때문에 꽃들이 화려하고 향기가 있고 또 꿀샘이 발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곤충이 벌이 있지요. 코스모스에 벌이 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화려한 꽃들을 가진 장미나 호박꽃, 사과꽃 등이 곤충에 의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고요. 잠시 곤충에 의한 꽃가루 바지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에 의해서 꽃가루가 운반되는 꽃을 조매화라고도 합니다. 꽃의 구조는 새가 꿀을 빨기 좋도록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동백나무의 경우에 곤충들이 잘 활동하기 어려운 12월부터 꽃이 피지만 겨울에 활동하는 새들에 의해 꽃가루가 옮겨집니다. 바나나도 새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암술로 운반되는 식물을 풍매화라고 해요. 풍매화는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곤충을 유인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꽃잎을 만들지 않고 대신에 많은 양의 꽃가루를 만들어서 꽃가루가 바람에 잘 날리도록 한답니다. 소나무나 옥수수, 부들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에 의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식물도 있는데요. 이를 수매화라고도 합니다. 주로 강이나 개천에 사는 식물들에 해당이 되고 꽃가루가 물에 떠다니다가 암술머리를 만나게 되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집니다. 바람에 의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곤충을 유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꿀을 만들 필요가 없고 꽃이 화려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실험 관찰 39쪽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은 영상 앞에서 스스로 조사도 해보고 잘 기록해 두었지요. 그럼 2번에 꽃에 있는 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꽃에 있는 꿀은 꽃가루 바지를 돕는 곤충이나 동물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아까 바람이나 물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꽃들은 꿀을 만들지 않고 꽃잎도 화려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꽃가루 바지를 돕는 곤충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꽃은 곤충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요. 이런 곤충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꽃가루 바지는 암술이 꽃가루를 받아 밑씨가 씨가 되고 또 씨방은 열매가 됩니다. 따라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씨와 열매가 줄어들 거예요. 만약 곤충들이 사라져서 씨와 열매가 줄어든다면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식물의 꽃은 다양한 방법의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씨와 열매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씨와 열매를 만든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씨가 어떻게 퍼지는지 또 열매의 생김새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